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2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16일부터 공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가는 등 각 정당들이 공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면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 군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군산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군산 새만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일입니다. 지금 군산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산의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 군산이 미래로 나가는 창조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극 3특입니다. 5개의 광역권에 대해서 전북, 제주, 강원은 3특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균형발전 정책이 5극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특이 좀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북과 군산은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지역 발전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화두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우 지방 분권 시대에 중요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특이 우리 전라북도는 3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가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러나 오히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특자도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절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기회를 바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라북도와 우리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을 때 이걸 성공적으로 3특의 의미를 잡아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완조 통합 문제,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라북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산의 새만금은 R200단지를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께서는 이 단지 지정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새만금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려면 전남이나 기타 지역보다 우리가 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안타깝게도 제가 한 2, 3년 전에 거기에 따른 우리 태양광과 관련해서 변전소를 수자원 공사가 만들기로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제가 발언까지 하고 강력하게 요구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그런 기반 시설이 우리가 타 지역보다 전남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만금에는 어느 전남보다도 더 높다란 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우리 새만금이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교 우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200 산업단지 지정은 될 것이다.
저는 돼야 당연하다고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되면 아무 그것이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제 드냐가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그쪽 수도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역과 우리 새만금과 분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9년에는 우리가 송변전 선로를 확보를 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과 2026년이니까 2,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부와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와 대기업들이 우리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연합을 해서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또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하느냐, 정말로 전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산업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백 지금 산업은 대체적으로 첨단 산업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앞서서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2030년, 35년, 40년 각 연도에 따라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치면 우리는 꼭 반도체가 지금 이 순간에 유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잠재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어느 도시보다도 높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재 가능성, 미래 가능성을 높은 것을 어떻게 우리 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기반을 구축해서 인프라라든가 이 산업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된 전라북도가 돼야만이 그 경쟁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 경제 자립도 참 하위 부분에서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군산과 전북의 여러 정치 단체나 시민 단체들인 용인의 그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 특히 용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정말로 극렬한 반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좀 멈칫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신재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의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단합과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권한을 우리 권리를 찾는 그런 계기의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산지소 생산되는 것이 이새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면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이 화두답게 지역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이유만 대고 핑계만 대다 보면 지방에는 어떻게 기업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첨단 기업들은 앞으로 영원히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2의 또 제3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새만금에는
아주 풍부한 앞으로 미래에 17기가와트까지 하려고는 신재생에너지의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 회사들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환경 규제와 함께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생에너지에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벌써 순천시는 TF팀을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또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우리 신재생에너지와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다각화시켜서 그 기업들을, 우리 군산의 양질의 기업들을 그 지역에 오게끔 할 것인가를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순천시처럼 선제적인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야만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새만금, 우리 지역으로 그런 양질의 고급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새만금에는 잘 아다시피 공항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첨단 그 반도체는 경량입니다. 큰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항공물류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산항도 지금 준비되고, 안타깝게 기본 계획이 지금 취소되는 발목을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항만이 새만금 신항이 이제 2026년 올해 이선석 개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와 함께 이 재생에너지가 융합을 한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기반 시설이 좋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아주 심차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야흐로 행정 통합의 시대입니다. 예. 물론 뭐 광역권 통합이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고 예.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 뭐 통합시,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 절차까지 마치고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 간의 그 새만금 특별지자체, 예. 이거 만들자고 하는 것도 잘 안 됐습니다. 예. 이 통합 시대에 군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야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예. 의장님의 어떤 견해를 묻고 예. 싶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님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 문제 해결해라. 일단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돼서 시작점이 되지, 이걸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네 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겠냐. 그런데 결국은 그걸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서로 깨졌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러면 과연 김제, 군산, 부안 통합하지 않고 각자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무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깊이 생각하면, 일단 김제의 경우에는 군산과 통합을 하면 흡수 통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 정서적으로도 전주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군산보다는 조금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면 전주하고 김제하고 통합을 만약에 논의한다면 전주에는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 사람들이 김제로 넘어오냐? 절대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을 지금 통합을 한다면 일단 점진적으로 통합을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통합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당장은 미약하나 10년, 20년, 30년이 되면 결국은 새만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새만금의 중심은 누구냐? 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군산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같이 화합해서 우리가 간다는 이런 마음의 위안 뿐이지, 중심은 분명히
한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는 김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상생 방안, 미래 방향, 100년 대기를 어떻게 하면 발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걸 좀 학술적으로나 또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나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올해 계획이 발표되고 내년에는 이제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천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그 제2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집합돼서 유치되는 입지는 아마 익산 쪽으로 지금 공론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는 이제 자기 나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은 지금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금 전라북도 정치권이 장관급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당에서도 우리 민주당 집권당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똘똘 뭉쳐서 정부 공공기관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면 그게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 군산 부안이 통합하는데 통합 조건으로 그런 공공기관을 새만금에다가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상생 방안을 찾아가 보자, 이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우리 지도자들이 헐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군산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조금 처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합 상생 시대를 지혜롭게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만금 신항 개항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투포트 시스템, 두 항구의 어떤 그 기능성을 구분을 해서 두 항구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어떤 식으로 기능을 차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포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 크게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원포트입니다. 네. 크게는 원포트고 이제 업무 분장에서 이제 군산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새만금 신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군산은 전통적으로 지금 126년이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원으로 산업, 이런 물류 항공으로서 역할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 신항에 크루즈항을 우리 전국에서 8번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관광, 산업과 또 우리 군산항의 문제점을 연계해서 서로 특성화된 전략으로 가면 이 군산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그리고 문제점을 해서 이 여러 가지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고, 또 새만금 신항이 가지고 있는 크루즈 항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객도 끌고 산업 물량도 거기서 처리하고 하면 분명히 우리 새만금의 우리 군산 김제의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서 이 문제가 되는 군산항입니다. 이 군산항의 퇴적토가 지금 갈수록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군산 폐항의 그렇습니다. 위기는 갈수록
현실화로 예. 치달을 게 분명합니다. 이 준설토를 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제2 투기장, 예. 제2의 섬을 금남도 위에 예. 말고 제2의 섬을 또 하나 만들겠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준설토를 쌓아놓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그 해양청이 예.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지지부진하고 예. 또 과연 준설토는 계속 쌓이는 메리토는 계속 쌓이는데 과연 또 쌓이게 되면 예. 섬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제2 투기장, 제3 투기장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근본적인 대안이냐. 예. 대안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 예.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김 의장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하구뚝 물막이 공사를 하니까 조석간마가 심은 우리 서해안 군산 바다는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사가 쌓여서 금난도라는 한 60만 평 정도 되는 하나의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계속 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화에 찼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는 그 시간만큼 그 앞에 또 토사가 또 그만큼 쌓였습니다. 그걸 걷어내는 걸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만을 역할을 하려면 그 토사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난도는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준설 투기장을 2029년까지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 하구뚝, 금난도 또 그 제2의 건설 투기장을 만들면 그러면 만들어 놓고 20년, 30주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최소한 뒤로 늦출 수 있는 것은 금강 하구뚝을 빨리 그걸 해수 유통을 시키고 또 금난도에 있는 토사를 유출시킬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찾고 그다음에 이 제2의 준설 투기장도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떻게 그놈이 미래에 지속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도 더 연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해수부나 우리 군산해수청은 예산 확보가 그런 일을 해결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자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수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뒤로 미루려고 자꾸 그 입장만 피하려고 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력하게 우리 군산시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북도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산항 준설토의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군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이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새만금 소유권 문제, 관할권 문제 때문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항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만 되는 소중한 우리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대중공업 GM대우가 떠나고 우리가 중고차 수출단지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를 받았으나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다 무산되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 그리고 그 자리에 2만여 명의 군산 시민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다 보니 우리 군산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얼떨 뭉쳐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살을 깎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 군산시의 의장의 군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뉴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일 군산시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